자, 공인노무사가 좋은 직업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인노무사 좋은 직업이 맞죠. 왜냐하면 회사에 오래 다니시던 분들도 뭐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분들도 퇴직하실 때쯤 되면 공인노무사 엄청 따고 싶어 하시거든요. 전문 자격증이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회사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 인맥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전문직이니까 좋은 직업은 맞죠. 보통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방법 중에 뭐 첫 번째가 이제 학위를 갖는 거. 무슨 석사, 박사.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서울이라고 하니까 그 전문성은 신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려면 그 사람을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사실은 이제 전문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이제 노동법 전문가로서 이렇게 딱 인증을 받는 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회사에 보면 이제 제너럴리스트도 있어요. 뭐 여러 분야에 다 조금씩 다 아는 사람도 있고 한 분야를 깊이 아는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하지만 제너럴리스트하고 뭐 스페셜리스트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 당연히 스페셜리스트가 이기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직이니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뭐 AI가 나오면서 사라지는 전문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사 직무 같은 경우에는 AI로 대체될 수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회계 자료들을 쫙 집어넣어서 AI한테 여기서 문제 있는 거 좀 해봐라, 계산해서 해봐라 하면 이제 바로 식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이런 것들은 AI가 다 하고 마지막에 평가 같은 거 한정이냐 뭐 적정이냐 이런 거 찍어줄 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도 하는데 노무사 직무 같은 경우에 AI로 대체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고 어떤 사건의 사안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조항을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는 좀 힘들다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다니시면서 노무사 자격증을 따시면 자격증 수당으로 매월 30만 원 더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노무법인에 뭐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개업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부터는 잘 되긴 힘들겠죠. 기존에 있는 노무사 선배님들이 아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이제 잘 경쟁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초짜일 때는 여러분한테 사건 이런 거 잘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가지고 업계에서 명성이 쌓이고 하면 뭐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나오는 안정적 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돈이 된다고 해도 이 직무가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해가 되고 아니면 약간 좀 비윤리적인 게 많이 가미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노무사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어려움 같은 거 해결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가 있잖아요.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노무사분들은 노동법을 약간 사용자 편에서 쓰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약간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 높기 때문에 돈도 좀 벌고 사회적으로 좀 기여도 되고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좋은 거죠. 자격증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인 가실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이제 정통 그거인 거죠. 회사로 가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회사로도 많이 가셔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걸 좀 많이 따지시니까 자기가 이제 개업을 하면 혹은 노후법인 같은 데 가면 시험 보고 우리가 바로 온다고 해서 바로 전문성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업에서 쌓일 수 있는 전문성 이런 걸 쌓기 위해서 장시간 근무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요. 독립적으로 이제 개업을 하시거나 노무법인 가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시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다양하니까 진로가 좀 다양하고 제 수업 듣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무사 합격한 사람 1년에 수백 명씩 있는데 뭘 믿고 당신한테 일 주겠냐. 나 같아도 일을 안 주겠다. 일을 줄 수 있도록 신뢰를 쌓으라는 거죠. 다 같은 공인 노무사 자격증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또 연륜이 있고 또 경험이 많고 또 유명한 사람한테 일을 주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법률 관련 뭐 여러 가지 잡지라든가 신문 이런데 기고를 해라. 항상 그런데 보면 기사가 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노무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연재를 하겠다. 전문성 있는 저널에다가 전문성 있는 기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마다할 신문사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또 책임감도 있어. 그럼 어떻게? 뭐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도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매주 몇 달 동안 기고를 하는 거야. 기고문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링크해가지고 자기 블로그 같은 거 혹은 뭐 이런 데다 해놓으면 그 사람은 그거 끝나 있을 때 그 분야에 이미 전문가로 포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책으로 내셔도 되고 기고문 나갈 때 사진도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 수단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점점 더 전문성이 쌓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당신이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노무사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굉장히 값비싼 홍보 수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전문성 있게 보이는 거는 사실 광고를 또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광고는 이제 돈 내고 하는 거니까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문에 이제 기사로 나거나 기고문으로 나고 이런 것들은 광고를 혐오하는 사람조차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고문 나가면서 어느 노무법이 뭐뭐 이렇게 되면 전문성 쌓고 그게 쌓은 전문성이 신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여러 가지 외부에서 또 강의 같은 것도 있고요. 강의도 괜찮습니다. 강의 같은 것도 뭐 시간당 괜찮거든요. 노무법인 수입도 있고 강의 수입도 있고 신문 기사 이런 거 보고 연락 와서 그렇게 하는 사건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노무법인에서 뭐 산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가 들어가기가 좀 힘든데 큰 회사들은 큰 노무법인에서 다 자문을 받고요. 작은 데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 20에서 50인 이하짜리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은 회사가 커지면서 인사 컨설팅도 좀 해줘야 되면서 동시에 노무관리 업무도 좀 해줘야 되는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걸 따로 맡기기에는 또 여력이 없고 하니까 한 사람의 노무사가 약간 인사 컨설팅 플러스 노사 노동법 관련 업무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이런 시장 같은 거는 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노동법도 중요하지만 약간 인사 노무관리 이런 거도 좀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인사 컨설팅 플러스 평가제도 같은 거 뭐 이런 거가 사람들이 좀 많이 수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직원이 점점 많아지는데 옛날에 주먹구구식 평가 이런 거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약간 새로운 컨셉의 노무법인 같은 거가 이제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이런 것도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다? 노무사 자격증은 좋은 자격증이고 전문직이니까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